조용한 생활 극장전 3부 문을 열겠습니다. 2024년 11월 저희가 선택한 마지막 영화는 속편입니다. 2000년에 나와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검투사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속편 글래디에이터 2. 여기서 2는 로마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홍보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청 강조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네. 글래디에이터 2. 저는 사실 글래디에이터 영화 리뷰를 제가 썼었는데 당시에 그때 조금 제 취향의 영화이거나 막 그렇진 않았는데 감동, 약간 리스펙트 이런 느낌이었어요. 글래디에이터를 봤을 때는 오락 영화로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밀어붙인다는 것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특히 이제 러셀 크로우의 제일 성공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거의 출세작이죠. 전 세계적인 스타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이 영화 그렇죠. 편으로. 그래서 제가 쓴 리뷰를 보면 한 문단 정도를 러셀 크로우 묘사에 할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뭔가 최후의 고전적 마스큘리니티의 영광이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 아니었나. 지금은 저런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속편이 기어코 나왔습니다. 2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나온 속편이 다 시리즈물에 기대지 않고 네. 부제를 붙이잖아요. 그러네요. 딴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2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부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게 중요하고 뚝심 있네요. 1편도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스펙타클한 엔터테이닝이잖아요. 네. 고대 로마 시대 경기 자체도 스펙타클한 엔터테이닝의 방점이 찍혀 있고 네. 그걸 영화한 영화도 그랬고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본질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평을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재밌게 봤어요. 재밌다. 그리고 되게 극장에서 신나는 엔터테이닝을 보고 나왔다. 제가 가기 전에 약을 쳐서는 아닌가요? 근데 해외평도 뭐 그냥 좀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기대를 막 낮춰줘가지고 재밌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서 큰 기대를 하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나왔고 네. 속편에 대한 약간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1편이 워낙에 괜찮은 영화였기 때문에 1편은 엔터테이닝으로서의 본령을 되게 잘하는 엄청 심플한 직선 영화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좀 괜찮았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글래디에이터 네, 당시 네, 딱 그 네. 나왔을 때보다. 기교를 안 부리는 아주 그냥 정직한 영화였죠. 힘있고. 근데 이제 그게 2편이 나왔을 때는 1편만큼 해줄까라는 당연히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훨씬 더 많았던 영화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엔터테이닝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늘 얘기하는 스토리와 개연성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이거 왜 굳이 들어왔을까였어요. 근데 드림웍스가 파라마운트 판권을 넘겨서 파라마운트 제작했잖아요. 네. 속편 만들려고 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돌아온 이유는 그거죠. 철저히 흥행과 돈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의 관객이 됐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콜로세움 관객들에게 뭘 줄 건가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큰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자면 1편에서 등장했고 2편에도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코니 닐슨이 연기하는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딸 루실라 공주고요. 네네. 이 루실라 공주가 막시무스의 연인이었죠. 그리고 크라쿠스 역사에도 있는 원로로 데렉 자코비 영국의 그 원로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요번에도 나와요. 이렇게 2명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연속된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영화 시작은 전편에서 와킨 피닉스한테 자리를 마지못해 몰려주고 타계하신 성군이죠, 성군. 뭐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쓴 지혜로운 황제의 서거 이후 20여 년이 지났고 그 1편을 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루실라 공주랑 막시무스 사이에서 태어난 루시우스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1편에서 망명 비슷하게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피신을 하게 되죠. 엄마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아프리카에 있는 누미디아였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자유도시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시우스는 거기서 한우라는 이름으로 아내도 있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뜻밖에도 애프터선의 아버지 역을 했던 굉장히 유망한 배우죠. 지금 폴 메스칼,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가 맡았습니다. 여전히 연기는 훌륭하고 존재감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색하는 캐릭터도 잘 어울리고 그런 점에서 막시무스하고 조금 차별성도 있고 다 좋은데 저는 살짝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 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건 배우 잘못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루시우스가 그렇게 이제 별개의 삶을 살고 있고 로마에서는 코모두스의 뒤를 이어서 쌍둥이 황제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둘이 또 못지않은 폭군인 거예요. 되게 유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죽이듯이 하고 그리고 걸핏하면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피를 엔터테인먼트로 공급을 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탄탄히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아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장군은 그 루실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공주를 보호하고 있고 결국은 말하자면 루시우스의 새아버지인 셈이죠. 다 따져보면은. 또 그녀를 위해서 망나니 형제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끝없이 침략 전쟁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무사이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정복 전쟁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로마의 본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고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무의미한 침략 전쟁은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황제가 영을 내리면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카시우스 장군이 누미디아까지 해전 배를 끌고 가서 침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용맹하게 싸우지만 한우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갖고 있는 루시우스는 같이 이제 군인으로서 싸웠던 아내를 잃고 포로가 돼서 로마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가 되어야겠죠. 글래디에이터 2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 루시우스의 비범함이나 분노나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의 팀의 일원으로서 스카우트를 하는 뭐 우리 현대로 치면 프로모터랄까요? 프로 권투나 격투기의 프로모터인 존재로 자신도 포로로 끌려와서 글라디에이터 생활을 했던 그러나 거기서 이제 자유를 사고 부자가 된 덴젤 워싱턴의 마크리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폴 메스칼 그러니까 한우의 능력을 이용해서 좀 더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나아가서는 멍청한 폭군 황제, 쌍둥이 황제의 등 뒤를 노리자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력까지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루실라 공주가 장성한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약간 1편보다는 초점이 좀 단일하지가 않아요. 좋은 의미에서는 매우 풍성해졌고 나쁜 의미에서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선명하지가 않죠. 막시무스처럼. 루시우스 경우는 일단은 이제 자기의 누미디아의 동포들과 아내를 앗아간 아카시우스 장관에게 복수하는 게 이제 최초의 목표인 것처럼 나오죠. 근데 아카시우스는 선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우스의 창끝은 다른 곳을 이제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황제라는 절대악이 있지만 또 이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마크리누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이제 한우를 억지로 검투사로 부리려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려는 한우의 의지가 충돌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마크리누스가 한우를 이용해서 다른 목표를 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엄마와 아들 사이의 가족애라든가 그리고 남편과 아들 사이에 찢겨진 여성의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영화는 세트피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엔터테이닝을 해줘야 돼요. 다양한 볼거리 엔터테이닝을 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스펙타클은 사실은 재탕에 가깝죠. 재탕인데 이제 다르게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시도하고 속편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족쇄가 그거인 것 같아요. 1편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는 1편에서 보여줬던 액션에서
완전히 궤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풍성하게 좀 기발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볼거리를 줘야 되고 기발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아니 로마가 모든 것의 시초이긴 하지만 유전공학도 했었나 싶은 이거는 큰 틀에서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하면 몬스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건 대체 역사물입니다. 역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SF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약간 스타워즈 같죠? 그쪽에 훨씬 더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 강한 원숭이와 들깨의 유전적 합체 같은 상대랑 싸워야 될 때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막 화를 낸 건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조스를 풀어놓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다 있었던 거라고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저희 건축의 재발견 패널 분들께 저의 분노를 전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콜로세움 얘기를 했었어요. 건축 네. 코너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막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서 리틀리 스콧이 이랬대요. 막 이러면서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가지고 배를 2척을 띄워서 이제 해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배에서 떨어진 사람은 조스가 잡아먹어요. 막 이렇게 했다. 근데 저의 일러 바침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네. 전숙희 소장님이 워워 하시면서 그 윗부분이 아니고 경기장 아랫부분에는 기술적으로 물을 채우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이 죽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기들을 했다고 해상전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정말 좋은 무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 채워놓고 유명한 해전들을 재현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콜로세움은 경기장이기도 하지만 무대예요. 아주 좋은 연극 무대처럼 오페라 무대처럼 재현해주는 쇼를 해주는 무대인 거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뭐 이런데 디즈니랜드나 가면 뭐 워터월드 쇼 같은 그렇죠, 걸 그렇죠. 하는 거지. 테마파크에 가깝겠네요. 네네.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공연을 했다고 하고. 근데 사람이 죽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리얼이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검투사들이 뭐 지위가 꽤 높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머리가 좋은 직업이기도 했다고 하니까 노예 검투사도 있고 이제 직업적인 검투사도 있었던 거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는 얘기는 아닌데